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연기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연기의 원리는 인식의 원리예요. 인간은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연기는 인식론의 원리인데 이 인식론을 가지고 세존이 설명한 것이 뭐냐면 존재론이에요. 인식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존재가 어떻게 생겨나는가를 설명한 거예요. 세존은 인식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그 인식의 원리를 통해서 존재의 원리를 설명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세존이 그렇게 유리하지 않았을 거예요. 인식의 원리를 통해서 존재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그 안에서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세존이 설한 연기의 원리에는 세 가지 차원의 원리가 함께 있는 거예요. 인식의 원리, 존재의 원리, 가치의 원리. 인식의 원리는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설명이고, 존재의 원리는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설명이고, 가치의 원리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연기의 원리를 가지고 세존은 이 세 가지를 함께 설명했어요. 오늘날 철학자들의 그 관심사는 이 세 가지예요. 인식론, 존재론, 가치론. 가치론을 다른 말로 윤리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인식의 원리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세존에 의하면 인간의 인식은 조건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조건적 발생이라는 말은 실체적 발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인식이 조건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인식을 통해서 산출되는 존재 또한 조건적이다, 그 말이에요. 존재가 실체적인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존재가 조건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행위를 조건으로 존재가 산출되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가 도덕적일 때는 괴로움이 없는 존재를 만들어내요. 자기 행위가 도덕적이지 않을 때는 괴로움이 있는 행위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괴로움으로 가득 찬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인간들의 행위가 도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자연스럽게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세존이 가르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성선설, 성악설 그런 것을 따져 묻는 사람이 있는데, 이 도덕적인 행위의 원리 속에는 이렇게 행동하면 인간은 악하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행동하면 악에서부터 벗어나서 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가 선택하고 그 행위를 의지적으로 펼쳐내는 것에 따라 악이 있고 선이 있는 것이지, 이 세상 자체가 본질이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에요. 오해를 하시더라고. 도덕적 본성이 이 세계에 있다라고 말했더니 이 세계가 본래 착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도덕적 본성이 이 세계에 있다 이 말은 내가 어떻게 행위를 하냐에 따라서 좋은 세상도 나타나고 안 좋은 세상도 나타난다. 이게 바로 이 양 측면을 다 싸잡아서 이르는 말이 도덕적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세상을 산다면은 내 행위를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행위의 유형은 6가지가 있죠. 6가지 인식행위의 유형을 한번 쭉 나열해 볼게요. 시각적 인식과정이 있죠. 그 다음에 청각적, 이렇게 쭉 나가서 내지 정신적 인식과정이 있어요. 이런 인식과정이 생겨나면 그 인식과정을 조건으로 의식과정이 생겨나요. 우리는 그냥 무엇을 인식하면 우리 자체에 그런 인식 기능이 있다고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라 시기 조건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그때 인식 과정이 일어나요. 이게 참 중요하죠. 세존은 인식 과정과 의식 과정이 결합하는 것을 발견하셨는데, 그것을 어떤 개념으로 표현을 했냐면 접촉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그래, 연기에 있어서 접촉이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매우가 아니라 연기의 핵심인 것 같아요. 6가지 인식 과정의 유형을 전부 할 수 없으니까 오늘은 시각적 인식 과정이 일어나는, 그리고 시각적 의식 과정이 일어나는 시각 접촉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시각 접촉을 안촉이라고 하죠. 안촉은 안과 색과 안식이 조건적으로 결합해서 생겨나죠. 지금 내가 조건적으로 결합한다는 말을 했는데, 이 조건적으로 결합한다는 말을
받아들였으면 앞이 환하게 열려야 돼. 근데 그 앞이 환하게 열리지 않는 것은 뭐예요? 조건적으로 발생한다는 말을 아리송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과 색과 안식이 조건적으로 발생한다 그 말은 안도 실체가 아니고 색도 실체가 아니고 안식도 실체가 아닌 이것은 조건적인 기능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종일 우리가 사는 일이 기능이 있고 행위가 있을 뿐이야. 조건적 발생이라는 말은 기능들이 조건적으로 결합한다 이런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안과 색과 안식이 결합하면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된다면 안식의 과정이 시작돼요. 눈에서 일어나는 안식의 과정이 하루 종일 전개되죠. 안촉에 의해서 안식의 과정이 생겨난다는 것은 또 어떤 말이냐면 안과 색이 결합해가지고 일어나는 시각적 이식 과정이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 시각 접촉이 일어나면 시각적 이식 과정인 안과 색의 과정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시각적 의식 과정인 안식의 과정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아, 안이라고 하는 존재, 색이라고 하는 존재, 안식이라고 하는 존재는 잊어버리게 되는구나. 하루 종일 안의 기능, 색의 기능이 조건적으로 결합해서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보면은 안식이 조건적으로 일어나서 그것을 식별하는 이런 행위만 계속 하는 거예요. 안촉을 조건으로 안식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요. 시작된다니까 그러면 끝도 있겠구나. 그냥 편의상 시작이라고 말했어요. 이 불교에서는 시작과 끝을 설명하지 않아요. 왜 조건 발생인데 어디가 끝이 있고 어디가 시작이 있겠어요. 이 말도 매우 중요한 말인데 조건 발생이라는 것은 그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 순간 거기만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이라고 말하고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개념이 없어요. 시각적 인식 과정이 시작되고 시각적 의식 과정이 시작되면 그 두 과정의 결합을 조건으로 수상행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내면에서 의식 과정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지금 생산하려고 하는 과정입니까? 행을 생산하려고 하는 과정이에요. 수상이 생겨나지요. 이때 시각적 인식 과정 안에서 수상이 생겨나요. 그러면 이 안에서 생겨난 수상행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안에 대한 수상행, 색에 대한 수상행. 우리는 색에 대한 수상행을 익히 알아요. 사과를 봤으면 사과에 대한 수상행이 생겨났죠. 사과에 대한 수상행이 생겨났다는 건 뭐예요? 사과에 대한 개인적인 의식 과정이 전개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의식이 쭉 전개되면 색에 대한 수상행이 쭉 따라서 일어나요. 이 색에 대한 수상행은 안에 대한 수상행과 조건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요. 안과 색은 조건적으로 결합되어 있잖아요. 안과 색이 조건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안은 색에 대한 안이고 색은 안에 대한 색이다 그런 말이에요.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뭐뭇에 대한 이런 말을 쓰면 조건 발생이라고 알아두라겠죠. 대한 수상행이 생겨나고 안에 대한 수상행이 생겨납니다. 다시 말해서 안에 대한 수상행이 생겨나고 색에 대한 수상이 생겨나요. 이 안은 내적인 물질 기능이잖아요. 색은 외적인 물질 기능이잖아요. 왜 내적인 물질 기능이라고 하고 왜 외적인 물질 기능이라고 하냐면 이 물질 기능들은 내적인 물질 존재를 만들어요. 이 외적인 기능은 외적인 물질 존재를 만들어요. 이 만드는 행위가 어디에서 일어나요? 우리의 인식 속에서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머릿속에서 나라는 존재도 만들고 세계라는 존재도 만들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안촉이 일어나죠. 시각 접촉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 시각 접촉을 조건으로 시각적 인식 과정과 시각적 의식 과정이 시작됩니다. 시각적 인식 과정이 시작됐다는 것은 시각적 의식 과정이 지금 수반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시각적 의식 과정이 일어났다는 것은 시각적 인식 과정이 수반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각적 인식 과정 속에서 뭐가 생기냐면 수상행이 생기라는데 이 수상행을 뭐라고 하냐면 시각적 유형의 수상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촉 내지 의촉에서도 이런 과정이 일어난다면 수상행의 유형이 몇 가지겠어요? 6가지겠죠? 그렇죠? 이 6가지 인식 과정 안에서 이렇게 2가지 인식 과정이 결합해요. 안과 색이
결합하니까 따라서 색에 대한 수상이 생겨나면 안에 대한 수상이 생겨나고 안에 대한 수상이 생겨나면 색에 대한 수상이 생겨난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안팎의 명색이 생겨난다 이렇게 표현해요. 안과 밖의 명색이 생겨난다. 수상이 생겨나니까 수상액은 명이잖아요. 명이죠? 심적 기능이잖아요. 그러면 색, 물질적 기능은 뭡니까? 이 안과 색이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생겨나는 수상액을 뭐라고 하냐면 안에 대한 수상액, 색에 대한 수상액이라고 표현하겠죠. 의식 과정 속에서 내적인 명색의 과정과 외적인 명색의 과정이 전개됩니다. 바로 이 내적인 명색의 과정은 자기 존재를 자기화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외적인 명색의 과정은 세계라고 하는 존재를 자기화하는 과정이에요. 한 개인의 인식 속에서 자기라고 하는 존재와 세계라고 하는 존재의 과정이 결합되면서 소용돌이쳐요. 그때마다 식이 그 명색을 조건으로 발생하겠죠. 자기 존재, 즉 내적인 명색을 대상으로 한 식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외적인 명색을 대상으로 한 식을 뭐라고 하냐면 세계의식이라고 그래요. 식은 대상에 의해서 이렇게 분화됩니다. 사실 큰 덩어리로 내적 명색과 외적 명색에 대한 식의 분화를 설명했지만 식은 더 세세한 대상을 가지고 계속 분화해요. 옛날 사람들은 이런 식의 분화를 몰랐나 봐요. 그래서 식에 의해서 내적인 명색과 외적인 명색이 분화돼 가지고 내적인 명색은 자기 존재로 외적인 명색은 세계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자기 드는 과정을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세상 속에 있다 또는 우리가 세상 밖에 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 있습니까? 세상 밖에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밖에 있지도 않고 세상 안에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아니다, 세상 밖이다 이런 개념을 버려야 돼요. 세존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는 세상을 조건으로 살고요. 세상은 우리를 조건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쓸쓸하죠. 내가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될까? 그렇게 세상과 나를 분리시키지 말라 해도 또 분리시켜가지고 물어봐.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 구더기 속에 들어가. 전 시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존재에 중독되어 있다고. 존재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의 식사 내용물이 뭡니까? 존재에 중독되어 있으면 뭘 먹고 사냐면 존재를 먹고 살아요. 우리는 계속 존재의 식사를 하기 위해서 사냥감을 계속 노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존재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존재를 먹어서 편안함을 누려요. 세종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은 악마의 사냥터라고. 여러분은 다 사냥감이에요. 다 사냥감이야. 존재에 중독된 사람들의 세상에서는 만약에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려면 존재의 중독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존재의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은 식사 내용물이 뭡니까? 그런 거 안 먹어봐서 모르죠. 존재의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은 그의 식사가 행위입니다. 행위를 먹고 살아요.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고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아는으로써 그의 식사는 건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존재를 사냥해서 먹고 살 이유가 없죠. 그런 곳에 살고 싶지 않아요? 세종이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어느 숲속에 사냥꾼이 등장했어요. 숲속의 짐승들은 긴장하겠죠. 그 숲속에 살아가는 한 짐승들은 사냥꾼의 눈을 피해서 초조하고 불안하겠죠. 행복하게 사는 길은 뭡니까? 그 사냥꾼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비유는 무엇을 말하냐면 사냥꾼이 사냥을 하려고 하는 그 존재의 영역에 있는 한 계속 사냥꾼의 사냥감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사냥꾼은 무엇입니까? 욕망이에요. 불교에서 욕망이라는 것은 존재에 대한 욕망이에요. 항상 뭐 배고파서 밥 좀 먹는다 그 욕망 아니에요. 그런 걸 뭐라고 그래? 욕구라고 그래.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 아이고 배불러 이 아무개가 부럽지 않구만. 욕구와 욕망을 잘 구별해야 돼요. 욕망은 채울 수 없는 것을 욕망이라고 그래요. 욕구는 필요에 의해서 채워질 수가 있어요. 욕망 중에서도 끝없는 욕망을 뭐라고 하냐면 존재에 대한 욕망이라고 하죠. 지금 안과 색과 안식이 접촉해서 시각적 인식 기능이 일어나고 안식의 기능이 일어난다는 이런 설명은 존재의 식사를 그만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을 때 극심한 고통에 떨어지는데
그 고통의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 생명, 나라고 하는 존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존재에 매달려야 하는가를 여러분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안이비 설신이라는 존재에 매달려요.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냥감을 획득한 거예요. 세존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태어남이란 무엇인가? 육처를 획득하는 것이다. 죽을 때 안이비 설신이 육처가 부서져서 없어져 버리죠. 그거 먹고 살았는데 사랑할 때 애인의 눈만 쳐다봐도 배부르다니까 네 눈에 대해서 시를 하나 쓰고 싶다. 이 눈은 왜 이렇게 아름답냐. 새벽 호수처럼 고요하고 근데 그 눈을 부라리고 싸울 때 얼마나 무섭겠어. 죽을 때 안이비 설신이가 파괴되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흩어져 버려. 그런데 그 존재를 한평생 먹고 산 사람이야. 그러니 그 존재를 또 사냥하겠지. 안이비 설신이를 또 사냥해서 획득했어. 그게 태어남이야. 먹다가 또 부서지고 먹다가 부서지고 그러면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생사윤회 고통이라고 그래. 끝이 없어요. 존재에 중독되지 않은 사람은 날마다 그의 식사가 행위입니다. 그런 행위를 먹고 사는 사람들의 집에서는 무슨 냄새가 나냐면 향기로운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그 향기가 어디에 이르냐면 저 하늘 맨 꼭대기 범초에 이른답니다. 접촉을 조건으로 의식 과정이 시작돼요. 그 의식 과정 속에서 명색이 발생합니다. 그 명색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내적인 명색, 또 하나는 외적인 명색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명은 수상행이고 색은 안과 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색이라는 말이 두 번 겹치는데 구별을 좀 잘 해야겠어요. 이때 색은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명색할 때의 색은 형상이라는 뜻이 아니고 형상, 소리, 냄새 이렇게 안이비 설신이로 감각할 수 있는 모든 물질적인 것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6초에 나오는 색은 그냥 형상이에요. 형상도 그 시각적 물질이죠. 근데 이 물질이 청각적 물질도 있고 후각적 물질도 있고 미각적, 촉각적, 정신적 이런 물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물질들을 6가지 유형의 물질들을 모두 다 싸잡아서 뭐라고 하냐면 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개인이 갖고 있는 시기 분화에서 의식 과정 안에서 세계와 자기 존재를 만들죠. 그래서 안이비 설신을 통해서 외적인 명색을 밖으로 투사해가지고 이 세계 현상을 구성합니다. 여기까지는 기억하겠죠? 눈을 감고 수행을 한다면 아무것도 안 나타나야 돼. 왜? 눈을 닫았으니까. 그런데 눈을 닫았는데도 이것저것이 떠오르죠. 어디 있던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기억 속에 저장된 이미지들이 떠올라요. 그러면 그 이미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겠어요? 아, 이것은 조건 발생에 의해서 생겨났다가 없어졌다 하는 것이다 라고 잘 단속을 하면서 의식 과정을 편안하게 해야 돼요. 의식 과정이 편안해지면 그 의식 과정의 토대가 되는 개인의 마음도 편안해져요. 자꾸 시기 분별해서 알려주면 마음이 소용돌이 치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면 행복해져요. 세존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한 사람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 나는 이 문장을 매우 좋아해요. 행복하지 않은데 수행을 해가지고 막 어떻게 해보려고 욕쓰지 말아요. 안 돼요. 나중에 틀림없이 병납니다. 이 시간에는 조건 발생의 3가지 유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마치겠어요. 여기를 잘 보면 안은 시각하는 기능이에요. 그죠? 색은 시각되는 기능이죠. 안식은 시각하여 식별하는 기능이죠. 이 기능이에요. 시각하는 기능과 시각되는 기능이 결합돼 가지고 이걸 조건으로 뭐가 생겨나냐면 시각하여 식별하는 기능이 생겨나요. 그러면 이게 조건 발생이죠. 원래 조건 발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건 결합이라는 말이에요. 조건적으로 발생했다 그 말은 조건적으로 함께 발생했다 그 말이니까 조건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세존이 그걸 알려주려고 다음과 같이 말했잖아요. 이 3가지가 결합하는 것이 접촉이다. 그러니까 결합되어 있어요. 조건이 3가지 조건이 결합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조건적 결합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또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또 세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아니라고 하냐? 시각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행위와 존재가 조건적으로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시각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한다. 이 말은 시각하기 때문에 아니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라고는 존재의 근거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뭐예요? 시각한다고 하는 기능이다. 그런 말이에요. 만약에 시각하는 기능을 하지 않으면 아니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겠죠. 존재를 기능적인 측면에서 파악한 세존의 이 위대한 업적은 길이 찬양을 받아야 돼요. 현대적인 그런 감수성으로 그 말을 살펴봐도 굉장히 앞서가는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 행위와 행위는 뭐다? 조건 발생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두 번째로 행위와 존재도 조건 발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재를 부정할 필요가 없어요. 존재가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 바르게 알기만 하면 돼요. 존재는 어떻게 생겨났냐면 행위를 근거로 생겨나요. 행위가 조건 발생이니까 거기 행위를 근거로 생겨난 존재도 조건 발생이겠죠. 존재가 조건 발생이라는 것을 관찰하려면 사티가 있어야 돼요. 사티를 설명한 세존의 사념처경은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 적혀 있어요. 정지정념, 바르게 알고 정념, 바르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행위한 만큼의 존재가 생겼다고 아는 거야. 그러면 다음번 조건 발생의 행위에 의해서 앞에 우리가 기억했던 존재는 사라지겠죠. 그러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는 존재는 뭐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행위와 행위가 조건적으로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기의 원리는 뭐냐면 행위와 존재의 관계도 조건적이다 그 말이에요. 행위를 조건으로 존재가 생겨난다. 행위를 조건으로 존재가 생겨난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현상을 설명했어요. 이 전 두 개의 동영상은 현상을 설명하는데 애를 썼어요. 우리가 존재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뭐냐면 현상이에요. 현상. 이 현상은 어디서 생겨난 거예요? 의라고 하는 정신적 기능에서 생겨난 거예요. 더 자세히 말하면 후상행위라고 하는 그것이 생겨나서 현상 이미지를 작용합니다. 현상 이미지를 작용하면 그 현상 이미지를 식이 드러내지요. 나타내지요. 식별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식별이 일어나면 이게 그 현상이구나 알아채야 돼. 이게 바르게 알아채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조건 발생의 현상에 맞는 그 존재만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사띠를 기억하다라는 말로 지금 쓰고 있어요. 정지란 뭐예요? 그 명색이 발생해가지고 세계에 대한 이미지를 자기하지요. 명색이 발생했다 이 말은 세계에 대한 이미지가 자기됐다 그 말이에요. 세계에 대한 이미지가 자기되면 그 세계에 대한 이미지를 식별하는 식이 나타나겠죠. 이 식이 바로 현상하는 거예요. 이미지를 나타낸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겠어요? 그렇게 아는 것이 정지예요. 이 정지라는 말, 바르게 안다는 말은 실체적인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알았다면 그 현상적인 존재만큼만 존재가 발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하겠죠. 이렇게 살면 존재의 짐이 없어요. 존재는 무거운 겁니다. 얼마나 무거우면 죽을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편히 쉬소서.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입어봐서 모르지. 여러분이 수위를 입어봤겠어. 수위를 만들 때 호주머니를 안 만들어요. 없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수위 만드는 그 사장님한테 수위에는 왜 호주머니가 없어요? 그랬더니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야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런 기쁜 뜻이?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하나 딱 붙이더라고. 공수래, 공수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서 살다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간다고요? 내가 제대로 표현해 줄게요. 한 짐 지고 온 인생 한 트럭 가지고 간다. 여러분이 사는 행위 자체는 엄청난 존재의 업을 짓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존재도 탐욕한 놈이 더 탐욕이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장하면은 연장하고 싶겠죠. 이게 바로 존재를 키워가는 거예요. 뭘 먹어서? 존재를 먹어야 존재가 커져요. 행위를 먹으면 존재는 절대 커지지 않습니다. 존재를 먹는 사람들의 식사가 행위로 대체되면 배고파서 못 살아요. 존재에 중독되면 존재의 그 식사를 하고 싶어요. 그때 정념이 부서져요. 왜? 그 존재는 실체적으로 나타난 존재가
아니잖아요. 인식 기능에 속하는 수상행을 가지고 인식 기능을 현상적 이미지로 작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라니까, 그림. 그 그림을 실체적인 존재로 착각을 해서 소를 잡아먹고 싶은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대처해야겠어요? 소를 잡아먹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돌아와야죠. 마음이 밖으로 나돌아다니면 존재의 세계에서 존재의 사냥감을 찾는 거예요. 놔두면 매우 위험합니다. 이 마음을 항상 거두어서 어디에 있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있게 해야 돼요. 근데 내 안에 있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소를 잡아먹고 싶으면 소를 잡아먹고 싶다는 내 생각의 알므로 돌아오는 거예요. 정지, 정념이 산업적용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행위와 존재의 조건 발생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돼요. 그러죠? 자, 행위와 행위는 조건적으로 발생합니다. 기억해둬요. 그런데 행위와 존재도 조건적으로 발생합니다. 내가 욕하면 욕하는 놈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재와 존재의 조건 발생에 대해서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행위와 행위가 조건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이해했죠? 그리고 행위와 존재도 조건적으로 발생한다는 거 이해했죠? 그래서 시각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한다, 이런 말을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한 거예요. 그것은 행위와 존재의 인과관계를 지금 설명하는 말이기 때문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존재와 존재도 조건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렇게요. 안과 색이 결합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안과 색. 또 안과 색과 안식이 결합한다, 이렇게 직접 존재로 말하잖아요. 우리가 되게 실수하는 곳이 여기에요. 불교를 아는 그 시인들이나 불교를 조금 공부한 사람들은 존재와 존재의 조건 발생을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존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세계는 하나이다. 여기 지금 위에 행위와 존재라고 하는 조건 발생을 이해해야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존재가 행위를 조건으로 생겨나고 존재가 행위를 조건으로 생겨나기 때문에 이 존재는 행위를 근거로 해서 존재와 존재의 조건 발생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존재가 어디 한 덩어리로 있다가 분화된 게 아니에요. 존재와 존재가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지금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실체로부터 여러 가지 존재가 분화됐다. 이것은 불교 같으면서도 결코 불교가 아닌 이상한 불교인데,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불법 외도. 불법에 붙어 있는 외도에. 이제 우리가 존재와 존재의 조건 발생을 막 얘기할 때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뭘 명심해야 돼요? 이 존재가 행위의 조건 발생에 의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생겨난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와 존재의 조건 발생 그 근거에는 행위와 행위의 조건 발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해했죠? 그렇다면 이 세계가 한 덩어리라는 둥, 또 하나에서 나왔다는 둥, 형제 자매라는 둥, 이런 말을 써서는 안 되죠. 우리의 유혹은, 끊임없는 유혹은 실체로로 돌아가는 거예요. 조금만 방심하면 실체론이 그냥 끌어가요. 넘어가 버려 그냥. 그러면 옛날 속담을 패러디해서 이렇게 한마디 남겨보고 싶어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 실체론한테 업혀가더라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정신 차리는 일이 뭐예요? 자기 인식행위의 조건 발생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오늘 공부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안촉을 조건으로 내지 의촉을 조건으로 인식 과정이 일어난다. 인식 과정과 함께 의식 과정도 일어난다. 이 인식 과정과 의식 과정이 결합하는 것이 접촉이다. 접촉을 조건으로 뭐가 생겨나냐? 육처에서 수상행이 생겨난다. 수상이 생겨나면 내적인 명색과 외적인 명색으로 구분된다. 내적인 명색은 자기 존재를 만드는 대상이 되고, 외적인 명색은 세계 존재를 만드는 대상이 된다. 이때 식의 대상이 된 이런 존재들은 전부 이미지 현상이다. 때문에 그렇게 바르게 알고 그렇게 바르게 기억하는 것이 공부의 핵심이다. 마치겠습니다.